자, 신호에 따라서 교차로 지나갑니다. 녹색 신호에.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정선 지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더니요. 요동. 이런. 와! 어우! 아니 나 이빨 밟고 있었어. 네. 나 이빨이 밟고 있었어. 브레이크 꽉 밟았어. 그런 뜻이죠? 근데 언제부터 브레이크 꽉 밟았냐면은 저 오토바이가 가면서요. 저 가다가 요동을 칩니다. 브레이크 잡을 때 이때는 브레이크 잡을 때는 앞으로 가는 줄 알았대요. 나도 그냥 브레이크 살짝 바로 운전하는데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때 꽉 밟았는데 꽉 여기서 몇 초 걸리나요? 자, 1초, 2초, 3초. 3점 몇 초. 이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 여기 이 차가 다른 차가 이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 차를 세우고 이분이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요 택시요. 요 택시가 여기로 슉 빠져나간 거예요. 다시 그 과정 보시면요. 자, 저기서 택시가요. 쭉 가는데 택시가 슉 나오죠, 여기요. 택시가 이렇게. 택시 깜빡이 켰나요? 택시 깜빡이 안 보이는 거 같죠? 택시가 그냥 쑥 깜빡이도 없이.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드드드드드드드.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브레이크 꽉, 예, 그 일본말을 쓰셔갖고 이빠이 밟았어. 이빠이 밟았는데도 그러니까 풀 브레이킹이 있다는 얘기죠. 풀 브레이킹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멈추면서 오토바이가 한 바퀴 이쪽 앞바퀴가 뒤로 왔는데요. 툭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를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이 사고 택시는 그냥 가버렸어요. 물론 택시는 나중에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져야 될 주인공은 누굴까요? 택시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오토바이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물론 오토바이는 다친 불박차는 들이받아봤자 오토바이 조금만 부딪힌 거예요. 사람은 이미 아까 다쳐 있었고요. 자, 그 2차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시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불박차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가 택시가 주인공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근데 형사적으로는 불박차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택시가 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될 주인공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100%입니다. 그런데요. 경찰에 가셨답니다. 경찰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조사관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뒤에서 부딪힌 차가 가해자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조사관께서. 교통사 조사관께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무조건 뒷차 가해 차량이다. 그럼 저는 할 수 없네요. 그냥 우리 보험사 얘기해서요. 택시의 부상권이라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해 차량이 된다면은 가해자가 된다 그러면 그냥 민사적으로 우리 보험사에게 택시의 구상권 행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주 섞인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택시는 찾긴 찾았는데요. 자, 여기서요. 택시는 잡았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비접촉 원인 제공차를 가해 차량으로 할 수는 없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누구인지만 제대로만 가리면 딱 보면은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뻔히 알잖아. 저게 여러분들의 100%는 택시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되는 택시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만 가리면 되잖아. 여러분들 연극이나 또는 영화 보시면 주인공 누군지 보면 아시잖아요. 주연, 조연 아시잖아요. 주인공만 가리면 된다. 그러면 비접촉 주인공만 가리면 제대로 가릴 수 있으면은 주인공만 제대로 가릴 수 있으면은 비접촉 원인 제공차를 가해 차량을 할 수 있다. 어느 게 맞습니까? 100. 예. 2번을 선택해 주셨고요. 1번은 제 눈으로 봤을 때 한 표도 없었습니다. 100%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왜 바뀌죠? 대한민국 법은 잘 돼 있습니다. 그 법을 운용을 잘 못해서 그렇죠. 조사관분들은 비접촉이면 그 차가 중앙선 침범이든 그 차가 신호 위반이든 그 차가 칼치기든 그 차는 빼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그렇게 편하죠. 그게 편합니다. 조사하기가. 그래 니네끼리 부딪혔잖아. 저 차는 안 부딪혔잖아. 그거는 블랙박스 없을 때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그 차가 여유 있게 들어왔는데 당신들이 너무 급하게 이런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안 봤으니까. 그래 지금 블랙박스에서 바로 코앞에서 들어와서 그랬는데 이번 사고는 택시가
1차 사고에 대해서는 택시의 100%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불박차도 조금 더 여유를 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2차 사고에 대해서도 택시가 7, 80% 이상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박차는 이빠이 밟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못했습니다. 불박차는 피해 차량입니다. 택시가 가해 차량이고 물론 종합보험이 가입됐으니까 보험 처리 끝나고 공소권 없겠죠. 그러나 이번 사고에 있어서 택시를 빼고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통조사관분들도요. 비접촉 사고 누구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났느냐? 비접촉이지만 그 차가 없어서는 사고 절대 안 일어나죠. 그 차 때문에 둥둥둥둥 넘어졌고요. 뒤에서 그냥 풀브레이킹이 있지만은 그럼 멈추지 못했을 때. 물론 안전거리 좀 더 지켰어야지 그 아쉬움 한 20% 근처는 있겠죠. 대한민국 법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화를 보면서 연극을 보면서 저희가 주인공이네. 거기다 주연 누구라고 안 써주더라도 보면 알잖아요. 그게 안 보일까요? 불박차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정상 직진하는데요.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 이번 사고 풀박차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여기 살짝 오르막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차로가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2차로로 바꿉니다. 2차로로 바꿔서 자 1차로에는 차가 지금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 같죠? 이거는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 같습니다. 불박차는 직진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차 한 대가 좌회전 나가네요. 저 차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저 맞은편 차가 깜빡이를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잘 안 보이네요. 깜빡이 안 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저 차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지 여기서 들어가는데 저 차 빠져나갔고요. 네, 깜빡이 안 킨 것 같죠? 설령 켰다 하더라도 미리 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깜빡이는 관계되지 않겠죠. 상대는 비보좌회전했습니다. 앞에 좌회전한 차는 이미 빠져나갔어요. 텅 비어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 과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대 빵이어야 되죠. 앞에 차 한 대 나갔지만은 비어있었고 내가 먼저 들어갔고 그런데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 차가 팍 따라서 날 때렸고 그런데 이번 사고가요.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죠. 비보좌회전 100대 빵인데 100대 빵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 일부 판사 만났을 때. 이 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1심에서 2020 가소 1064-093 80대 20 나왔습니다. 1심 판사가요. 이 판사님 함자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걸 1심에서 80대 20 했어요. 이거 당연히 100대 0이죠. 항소심 가면은 100대 0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운 나쁘면은 1심에서도 일부 판사, 항소심에서도 일부 판사 만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입니다. 며칠 전에 선고됐어요. 2021년 1월 13일에 선고됐습니다. 2020 나 5일 251 과실비율. 이번 사고는 80대 2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왜? 그 이유가 뭘까?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반대 방면에서 맞은편에서 온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사고 장소는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긴 하지만 맞은편에서 불박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 좌회전한 차량,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깜빡이도 켜지 않고 여기 판결이 나오네요. 좌회전 방향 시동도 켜지 않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했다. 그래서 비보 좌회전한 상대차가 주된 잘못이다. 다만 이 사건 장소 이 교차로는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불박차 운전자로서도 맞은편에서 비보 좌회전한 차량을 예상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좌회전에 간 차가 있으니까 또 비보 좌회전한 차가 있을 것이 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덩달아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맞은편에서 비보 좌회전하는 차량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차 한 대가 비보 좌회전 해갔다. 그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비보 좌회전한 차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운전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다가 사고 났다. 따라서 원고 차량 불박차에게 20번 잘못이 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내쉬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라는 거예요. 이 판결에 의한다면은 자, 저 앞에 가는데 차 한 대 좌회전하지 않느냐?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옳지. 여기도 비보호 좌회전, 여기도 비보호 좌회전 이렇게 표지가 있네요. 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다. 앞에 좌회전하는 데서 하나 있다. 또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을 대비해야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잘 살펴라. 근데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요.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더라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하더라도 80대 20이냐 90대 10이냐 그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될 사고는 그런 사고로 보여지는데 내 녹색 신호보 갔는데 이럴 때 그것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게다가 앞에 또 차 한 대 또 지나갔지 않느냐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면서 갔어야 된다. 이런 판결이 2021년 1월 13일에 선고됐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하, 일부 판사 만나셨군요. 2번이나. 앞에 좌회전하는 차가 있었지만 이미 교차로에서 빠져나갔기에 불박차는 안심하고 신호에 따라 지나가면 되는 상황에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와의 사고인데 이런 사고를 80대 20으로 판결하다니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판사복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가 비보호 좌회전은 80대 20이다 라고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이거랑 똑같은 사고 100대 빵 판결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신호등이 있을 때는요. 신호를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차들이 쭈르륵 나오고 있을 때 아직까지 교차로에 차가 좌회전하는 차가 아직까지 교차로에 있으면 나도 속도를 줄여야 되죠.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차 완전히 빠져나가고 신호에 따라 들어가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는데 이런 걸 80대 20이라고 하니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제한속도는 90이고요. 이곳에서 불박차는 3차로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죠. 자, 3차로 가고 있는데요. 저기 트럭이 가고 있죠, 앞에.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죠? 뭐가 튀었어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뭐죠? 무슨 플라스틱 뚜껑이래요. 예, 고무 이렇게 고무통, 그거 덮는 뚜껑. 검은색이랍니다. 저 차가 지나가면서 이거 펑 날아올랐는데요. 그래서 불박차를 때렸네요. 네, 불박차 때렸어요. 불박차 속도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랑 부딪히더라도 불박차 많이 망가지죠. 이번 사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저 트럭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나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그 도로관리청에서 옆에 사람들을 한 20m마다 하나씩 배치해두고 거기서 못 떨어지면 바로바로 치우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순찰을 한 2-3시간마다 한 번씩 돌았는데 그때 없었던 게 떨어져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순찰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차가 떨어뜨렸으면 방법이 없죠.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떨어뜨린 차는 그 고무 그 뚜껑에 거기에 누구네 거라고 써 있지 않으면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 트럭이 책임져야 될까요? 트럭의 책임을 지기도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뚜껑에 납작하게 누워있으면 아스팔트도 회색에 검은색 멀리서 보면 여기 이상하다. 여기 자동차 정도라도 매눌이 있나? 매눌 뚜껑이 있나? 뭐 그래서 오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밟지 않고 차 바퀴 사이로 그걸 갖다가 바퀴 사이로 쭉 지나가려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펑 날랐어요. 저 트럭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게 보인다 하더라도 한 50여 미터 앞에서 뭐가 있네 가면은 있으면은 거기서 킥 할 수도 없죠. 그럼 그걸 살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급히 또 급감속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저 트럭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피가 크고 색깔이 선명하고 그렇다고 뭐가 있네 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 트럭 운전자에게는 저 검은 것이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이기기는 어렵겠다는 의견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뚜껑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내 차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돼요. 다만 나한테 잘못 하나도 없죠? 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박차가 속도가 좀 빨랐다? 속도와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고 1년 동안 할인은 유예된다고 합니다. 이 도로 다니실 때요. 고속도로든 자동차 전용도로든 일반 도로든 내가 싣고 가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든가 꽉 묶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다. 저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길이 좁네요. 이런 곳에서 사고 많이 나죠. 주택가 골목길, 신호등 없는 교차로 보시겠습니다. 옆에 좁아서 차가 빨리 가는 것 같죠? 차 빨리 안 가요. 네, 가다가 멈추시네요. 네, 그렇죠. 멈추셔야죠. 네. 자전거 사고 났나요? 어떻습니까? 저 자전거랑 여기서 차 속도 안 빠릅니다. 좁아서 이렇게 지나가서 빠르게 느껴지는 거죠. 네, 30 이하로 가고 계셨습니다. 가고 계신데 여기서 차가 있으면 여기 멈춰야 되죠. 시야가 안 되죠. 멈추셨는데 멈추셨어요. 그래고서 목을 좀 빼서 보니까 자전거가 네, 지나갔습니다. 사고 안 났습니다. 자전거도 지나가면서 고개를 꾹뻑하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운전해야 돼요. 그냥 쭉 갔으면요. 자전거도 그냥 오고 여기서 이 차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요런 차 진짜 없어져야 돼요. 이 차 때문에 없어지죠. 안 보이니까 그냥 가고 자전거도 그냥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전거 지금 저기 좀 오고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냥 갔으면 이건 무조건 사고죠. 이거 서서 잠깐 봤더니 자전거가 이분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방통행의 좁은 골목길 지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살펴야 되는데요. 모퉁이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이런 데서 꼭 사고 나더라. 네. 그래서 목을 빼서 왼쪽을 살피는데 불법 주차된 차 아래로 차 아래로 자전거 바퀴가 보이더래요. 와, 밑에 보통 보면요, 군용 트럭 이렇게 있으면 군용 트럭 그 밑에 거기까지 살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밑으로 지나가는 그 보행자나 자전거 같은 거 살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야, 그쪽 트럭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불법 주차된 차 밑에 바퀴 밑에 혹시 뭐가 오나 봤더니 불법 주차된 차 밑으로 자전거 바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정지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 타신 분이 지나가시면서 꾹뻑 하면 지나가시더라고요. 블랙박스에는 안 보였어요. 블랙박스 위에 있어서 그런지 밑에 바퀴 쪽에 안 보이더라고요. 자전거 낮아서 그런지. 아마 자전거 분도 좀 조심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차를 두고 자전거도 조심하면서 내가 멈추는 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퉁이에 세워놓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자전거 운전자분도 저도 조심한 덕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시야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 덕분이죠. 앞으로도 더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이분 여기 계세요. 누구실까요? 이렇게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네. 김다현 어린이의 어머니 다이앤느 S님이십니다. 박수! 가련 초등학교 5학년 김다현 어머님, 김다현 어린이의 어머님 다이앤느 S님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전하십시오.